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30년 이상 흡연을 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30년 이상 간접 흡연을 겪기도 했고 가족력도 있던 터라 건강이 염려스러운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잘 가빠지고 이유 없이 살이 10kg 정도 빠졌습니다. 병원을 가기엔 겁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폐암 초기 증상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제 증상과 비슷한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 폐암을 초기에 알아낼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신종욱 교수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해도 되나요? 네. 이것도 녹음됐나요? 참좋은 TV 앞으로 구독자분이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걱정이 많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접 흡연이 30년이라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암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당연하게도 폐암을 첫 번째로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폐암 초기 증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호흡기에 관련되는 암이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겠죠. 기침, 객담, 호흡곤란, 흉통, 객혈 5가지 증상이 있죠. 이제 걱정하신 분은 호흡곤란이 있으셨죠. 호흡곤란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있고 기침도 늘 하는 분들도 계세요. 1년, 5년 이렇게 기침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이 다 폐암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평상시와 다른 그런 성격의 기침 양상을 보일 때 한 번쯤은 이제 폐암을 걱정해야 되죠. 객혈이 있으면은 암 이런 걱정 많이 하게 되죠. 만성 기침이 있으면서 가래에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당연히 또 폐암 의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진행돼서 다른 부위에 가서 있으면은 얼굴이 붓는다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암에서 물질이 분비되어서 입맛을 떨어뜨리고 식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체중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전신에 걸쳐서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랑 이 병에 걸리는 것과 이게 큰 상관성이 있을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영양 상태, 면역 상태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기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과 비흡연자랑 폐암에 걸릴 확률에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저도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를 피게 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은 10배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흡연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몇 %가 위험할까? 교과서적으로는 한 20 내지 30%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흡연하고 나도 흡연을 한다 이러면 2000%가 증가한다 20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둘 다 피면 안 되는 거죠. 흡연은 거의 폐암에 준할 정도로 위험한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죠. 이 질환이 기저질환이 되어서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또 서너 배 이상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간질성 폐섬유화증 이런 걸 또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일으키면 또 그게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또 몇 배 증가합니다. 물론 하여튼 끊으면 줄어든다. 주변에도 간접 흡연 많이 피하는 게 중요하죠.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가요? 결론적으로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력은 유전이죠. 이 가족력 중에 종양 억제 유전자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종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유전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암에 있어서도 특히 폐암에 있어서도 가족력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원래는 이 폐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참 가지고 있다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의심을 하고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CT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검진 사업에 저설량 CT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5세 이상이고 흡연도 많이 하시고 남성분들은 고위험군을 분류하여서 최소한 2년 안에 한 번은 저설량 CT를 찍어서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메인 주제를 폐암의 초기 증상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폐암의 초기 증상은 없다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아까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침묵의 암이라고 합니다. 침묵의 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있으면 당연하게 더 빨리 가서 검사해야 되죠. 특히 암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 거다.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정도다. 이렇게. 사연자분이 폐암에 대한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만 검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어볼 때는 인터넷이 제일 편하겠죠.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고 전문적인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정보의 그 중한 정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무조건 폐암만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을 간다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진찰을 하면 병원 가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